보통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 한쪽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덮으면서 고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또 마찬가지로 척추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허리 디스크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증이 있는 급성기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좀 사라지고 나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아예 없어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느 부위든 통증이 일단 없어지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져도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안정기를 갖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허리 디스크 예방에 좋은 운동 3가지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운동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 말씀드리면 버드독 자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하는 동작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쭉 펴주시는 동작 자세입니다. 이거는 요추 기립근의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골반의 움직임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본 운동인데요.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팔만 일단 펴주시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뒤에 다리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반대쪽도 같이 번갈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 하나 운동이 있고 다음은 데드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데드버그는 말 그대로 벌레가 죽었을 때 같은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들고 다리를 90도로 굽혀주신 상태에서 아까 버드독이랑 같이 한쪽 팔은 뒤로 눕히고 한쪽 다리를 쭉 펴주시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큰 부담이 안 가면서 복근과 등 쪽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고 버드독도 마찬가지고 데드버그 운동도 한번 자세를 취하시면 1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멈춘 후에 반대쪽을 또 10초 정도 유지하면서 이거를 번갈아서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운동은 플랭크도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제 플랭크가 조금 어렵거나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플랭크보다 조금 더 안전한 운동인데요. 사이드 플랭크라고 플랭크처럼 옆으로 마찬가지로 척추가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한쪽으로 하고 또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플랭크가 좋다고 다들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안 아픈데 플랭크만 하면 막 뻐저근하고 이러더라고요. 플랭크가 좋은 게 맞나요? 플랭크가 이제 과도한 움직임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조금 자세가 잘못되거나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똑바로 펴주는 운동인데 그게 조금 과신전이 되면 척추 뒤쪽 관절에 압력을 올려서 그쪽에 좀 부하가 늘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디스크가 보통은 이제 숙일 때 더 악화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뒤로 너무 과신전이 돼도 그 디스크 후면에 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불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원장님 재활에 좋은 운동도 예방에 좋은 운동이랑 동일한가요? 그 재활이라고 하면 일단 디스크 환자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예방 운동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조금 운동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허리를 신전시켜 주시는 운동이고 엎드린 자세에서 팔로 지지하고 계시다가 팔을 쭉 펴시면서 허리를 쭉 곧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또 내려와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 10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굴곡을 시키지 않으면서 허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디스크 환자한테 제일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재활 운동은 맥길 컬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맥길 박사가 이제 고안하신 3가지 큰 운동 중에 하나로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무릎을 굽혀주시고 한쪽은 편 자세로 허리가 너무 뜨지 않게 허리에 손을 살짝 받쳐서 허리를 눌러주시는 자세로 누워 계신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배꼽 위치를 바라봐 주시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큰 굴곡 없이 복근을 강화시키고 요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캣 카멜 운동이라고 말 그대로 고양이와 낙타를 섞어 놓은 운동인데 4발 자세에서 등이 이렇게 볼록해지는 마치 낙타처럼 이렇게 등을 쭉 펴주시는 운동이고 그걸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음으로 쭉 허리가 살짝 내려가는 고양이 자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유지하시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한번 할 때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또 반대로 해주시고 이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이렇게 허리가 처져서 과신전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재활 운동하다가 이런 증상이면 꼭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 운동하실 때 뭔가 좀 불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통증이 계속 반복되시거나 또는 왜 디스크 환자분들 다리 저리잖아요. 신경. 그게 운동 중에 저림 증상이 생기면 그 운동을 하시지 말고 그게 반복되면 이제 병원에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신경이 또 눌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말고 일상생활에서 좀 신경 쓸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크 환자분들이 제일 피해야 되는 동작이 이렇게 굽혀서 뭘 드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급적 안 하시면 좋고요. 제일 일상생활 중에서 하기 쉽고 좋은 운동이자 예방법은 많이 걷는 겁니다. 걸을 때 허리 기립근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강화가 되고 또 전신적인 이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면서 허리를 꾸준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건데 네. 누워서 잘 때 다리 베기 하고 자면 좋다 그러던데 혹시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책에도 나오는 얘기고 자세별로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다 다르고 다양한데요. 똑바로 누워 계실 때 예를 들어서 10의 압력이 간다고 하면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면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반으로 줍니다. 디스크 환자분들도 불편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보통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 한쪽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덮으면서 고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또 마찬가지로 척추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수술하는 과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스크 자체 돌출된 디스크를 없애주는 게 이제 수술이고요. 그 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누르거나 그 주변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직이 좀 유착이 되거든요. 신경 근처가. 근데 그런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켜주는 것들이 주로 이제 시술인데요. 디스크 수술은 또 아시는 것처럼 직접 째고 하는 수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위만 미세하게 절제하는 수술이 있겠고, 처음에는 주사, 신경 차단술 주사 등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시술.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다고도 하던데 그거 대표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수술이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디스크를 제거를 전체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튀어나온 부분만 절제를 하게 되는데 뭐 그 남아있던 부분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수술한 부위가 아닌 그 위에나 또 아래 디스크가 또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재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하고 재발해서 재수술을 막 해도 몸에 큰 무리가 없나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건 뭐 그 연구뿐만이 아니겠지만 수술을 하면 할수록 성공률 자체도 떨어지고 우리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공률도 떨어지고 또 부작용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고는 재수술은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디스크 환자분들이 너무 겁내서 활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이 또 자가 치유력이 좋기 때문에 웬만큼은 회복이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걷는 거는 좀 많이 꾸준히 좀 유지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방 운동들을, 재활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겁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제 수술하는 과가 아닌 재활의학과 의사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긴 해야 됩니다.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소변에 장애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자가 치유력이 아주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더라도 잘 관리하시면 수술 없이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들 마시고 또 불편할 때는 또 빨리빨리 진료를 보시고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건강한 활동 하시면서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브로 의사영 김대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